네, 오늘 그러면 같은 주제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패션 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패션 산업이나 이제 의류 섹터 관련한 전략을 또 함께 집중적으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이제 관련 리포트도 내셨으니까요. 이제 패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비 심리가 좀 주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최근에 이제 조금 소비를 하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긴 한데, 최근 소비 동향이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우선 23년이 어느새 된지 모르겠는데 네. 벌써 4월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달라진 그 분위기가 저는 아직까지 좀 익숙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뭐 명품 그리고 뭐 백화점, 오픈런 이런 얘기가 뉴스에 계속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긴축, 리볼빙, 뭐 중고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소비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데 작년을 보복 소비로 표현을 할 수 있었다면 올해는 해외 소비로 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21년 말부터 해외 소비 지출액이 플러스 전환을 하게 됐고요. 22년에는 17조 원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제한이 풀린 게 작년 4분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20조 원 후반대까지 해외 소비 지출액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19년도에는 34조 원 정도를 해외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해외에서 썼던 지출액이 국내로 한국에서 썼던 지출액이 다시 해외로 좀 흘러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슬픈 점이 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돈을 안 쓰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제 그만큼 한국을 찾는 해외 고객도 많아지기 때문에 외국인 고객을 좀 어필할 수 있는 소비대에 있어서는 매출이 오프셋되거나 오히려 좀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소비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 물론 해외로 좀 나가시면서 해외에서 돈을 쓰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해외에 있으신 분들이 또 국내에 들어와서 돈을 쓰기도 하니까요. 어느 정도 상쇄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의류도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여서 또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계절성이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자꾸 골프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네, 의류를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인라인 하지만 사실 분기별로 보게 되면 계절성이 굉장히 심한 산업입니다. 우선 의류 같은 경우, 그 브랜드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F나 필라 같은 옷을 파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전통적인 성수기가 4분기와 2분기입니다. 4분기에는 뭐 패딩, 코트 이런 비싼 의류를 팔기 때문에 매출이 좋고요. 2분기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좋아서 외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출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의 전통적인 성수기 4분기, 2분기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 4분기에 겨울옷을 팔려면 이제 OEM 그 주문 생산을 하는 분들이 2분기, 3분기에는 의류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OEM은 2분기, 3분기가 성수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브랜드가 2분기랑 4분기가 성수기고 OEM이 2분기랑 3분기가 또 성수기가 되면 1분기는 좀 소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의류 산업들의 1분기 실적 전망은 어떤가요? 네, 곧 이제 5월 달 정도에 의류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브랜드랑 OEM을 조금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브랜드 먼저 말씀드리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 소비 채널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에 로우 싱글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3월은 그거보다 나아지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로우 싱글에서 미드 싱글을 넘어가는 성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나눠보면은 의류 같은 경우에는 하이 싱글 성장을 했는데 명품은 로우 싱글 역신장을 했습니다. 이제 부의 효과를 누렸던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이 시작되면서 실적이 많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갈 때 입어야 되니까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브랜드의 해외 실적을 책임을 졌었는데 20%대 역신장을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1월에 이제 YOY로 34%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면세 업체들이랑 그 따이공이라는 보따리 상들이랑 약간은 좀 알력 싸움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고요. 이건 2분기로 가면 갈수록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면세 노출도가 있는 회사들은 매출 실적이 조금은 부진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좀 용어 설명해 주실 때 로우 싱글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어떤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5%대 미만을 의미를 하고요. 네. 미드 싱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에서 7%, 그리고 8에서 뭐 9% 같은 경우는 하이 싱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브랜드에 대한 이런 실적 전망들은 이렇게 들어봤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OEM 쪽이 조금 더 의류 섹터에서는 추천을 하시거나 좀 더 크게 잘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OEM 섹터들의 1분기 실적은 어떤가요? OEM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비성수기, 1분기가 비성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미국의 리테일러사들이랑 그리고 브랜드사들의 절대적인 재고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절대적인 재고액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당장 수주가 나올 것 같다는 기대는 조금 덮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 함은 소매 의류 재고액이 이제 MOM으로 좀 줄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미국 소매 재고액이 30%대에 뭐 육박을 했는데 점점 1월 18%, 2월 13%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결산월이 조금은 달라서 22년 12월부터 23년 2월까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14%가 YOY로 증가한 13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재고는 8.9조 원으로 YOY 16% 늘었습니다. 늘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9.3조 원까지 네. 9.3조 원에서 네. 조금은 떨어진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3분기부터 리테일러사들이랑 브랜드사들이 엄청나게 디스카운트를 해서 재고를 소진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리스타킹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시장의 시각인 것 같아요. 네. 의료 섹터를 투자하실 때는 조금 하반기를 기다리시면서 조금 천천히 시각을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브랜드사, OEM사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들도 같이 쭉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토픽으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제가 항상 뭐 FNF 말한다고 뭐 댓글을 달렸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FNF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중국의 외출이 늘게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게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브랜드의 의류를 이제 그 도매로 팔기 때문에 면세나 화장품 대비해서 가장 회복 탄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중국 실적이 이거에 따라서 좀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지금 매장 수가 890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네. 작년 말 대비해서 약 30개 늘었어요. 그래서 매장이 30개 늘어남에 따른 좀 올게닉한 성장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900개면 매장 포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중국 필라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2,000개 있는데도 아직까지 안정적이게 매출 4조 원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포화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비중이 전체 매출액에서 50%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보다 적은 화장품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을 좀 낮게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FNF 같은 경우에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저의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전에 20배 받았을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 성장 여력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FNF 하면 항상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MLB도 그렇고 브랜드들이 다 중국에서 인기가 좀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런 소비 동향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한 이후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 동향이 좀 어떤가요, 연구원님?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폭발적일 거다라는 시각에서 뭐 우려 대비 선방했다 수준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리오프닝 시점은 1월이었는데 2월에는 중국의 대명절인 춘절이 있었고요. 춘절 때 중국인들도 거의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약 2주간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비가 돌아온 건 3월부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 소매 판매액 데이터가 2월까지 나왔고요. 2월 수치 좀 살펴보게 되면 전체 중국 소매 판매액이 3.5% YOY를 기록을 했고 의류가 7%, 화장품이 6%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출에 따른 사치제 소비는 좀 원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중국 경기도 좀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매크로 담당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현금 유동량이 늘어난다라는 시그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성적이지만 왕홍들이 속속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왕홍은 중국의 인플루언서인데요. 중국 정부가 한동안은 이런 왕홍들이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었는데 약간 소비 진작을 위해서인지 이 리자치나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다시 방송을 시작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습니다. 리자치 같은 경우에는
10초 만에 완판을 시켜버리거나 방송 한 번에 매출 100억 원대를 내는 굉장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6.18 쌍수월처럼 온라인 페스티벌 같은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중국 측에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그 파이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브랜드들도 집중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중국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아무래도 중국 시장은 브랜드들이 놓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성장성입니다. 우선은 연에 9%를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미국이나 유럽,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플랫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류 시장의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약 360조 원을 추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0조 원이기 때문에 약 7배 시장이고요. 그리고 미국을 제친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타라는 대표 스포츠 브랜드의 시가총액은 300조 원이고요. 네. PER도 34배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 많이 눈독을 들이는데 이 중국 시장 안에서는 좀 경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중국 로컬 스포츠 브랜드에는 탑4가 있고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는 탑2가 있습니다. 중국의 로컬 스포츠웨어 브랜드 탑4를 말씀드리면 옆에 나오고 있는데 안타, 리닝, 엑스스텝, 그리고 361도가 있고 글로벌은 당연히 아시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2개입니다. 작년 중국 시장 점유율에서는 이제 절대적이던 나이키랑 아디다스를 안타린이 앞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장 위구르 사태가 있었고요. 베이징 동계 올림픽 특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런 특수가 없이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이런 글로벌 브랜드를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좀 리턴 매치가 기대됩니다. 로컬 브랜드들은 그럼 코로나19 때 좀 타격이 없었나요? 지금 22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억 달러 매출을 초과하는 기업이 4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탑4이고요. 매출 증가율은 사실 많이 줄었고 재고 과잉에도 시달리고는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을 벗어나기는 어려웠다고 보고 있고요. 안타 매출 같은 경우에는 21년 40%대에서 지금 8%대까지 하락을 했고 리닝 같은 경우에도 60%대에서 1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이 안타의 산하 브랜드 필라 차이나라고 있는데요. 네. 그 필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YOY로 1% 역신장을 했어요. 근데 필라가 갖는 의미는 하이엔드 브랜드이고요. 그리고 안타 전체 매출 비중이 4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뒤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필라 차이나 매출이 줄어든 이유를 다들 엄청 궁금해 하세요. 네. 그 이유를 저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중국 스포츠웨어 중에서 하이엔드 포지셔닝을 가진 브랜드들의 좀 개편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필라라는 브랜드가 사실은 하이엔드 시장을 열었고 독보적인 지위를 가졌었는데 MLB라든지 다른 브랜드들이 속속들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위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좋은 실적 보이고 있는 FNF의 MLB 같은 경우에는 중국 도매 매출이 5,005억 정도인데 이거를 소매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필라 차이나가 매출 4조 원을 냈는데 MLB가 1조 원 정도 냈다라고 하면은 되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필라 차이나의 매출이 좀 줄어들었던 이유까지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궁금점이 좀 생기는 부분들인데 이제 의류도 그렇고 많은 섹터들이 해외 진출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항상 그 증권가 리포트 저도 많이 읽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외 매출 비중을 늘리는데 집중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매출을 내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패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상방이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더 많이 늘지가 않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 매출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가치를 더 부여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았던 17년, 18년 같은 경우에는 40배 가까이까지 받았던 경험이 있고요. 의류에서도 필라랑 FNF 같은 경우에는 20배 가까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FNF랑 필라 같은 경우에는 10배를 굉장히 못 미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좀 해외 매출이 잘 나오게 되면은 다시 좀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니까 의류 시장은 대체적으로 또 중국 시장을 많이 공략을 하던데 중국 시장이 물론 파이가 커서 그런 건 알겠어요. 그러면 다른 해외 시장 쪽에 좀 노려볼 만한 곳은 없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의류
기업이 해외에 진출을 해서 잘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 역시 아직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의류 회사들도 당연히 화장품의 선례를 좀 따라서 중국의 노출도가 너무 크면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다른 국가로도 좀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거론되는 나라로는 일본, 남미, 북미, 뭐 동남아 이렇게 있을 거고요. 네. 우선 필라랑 FNF가 좀 해외 진출의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걸고 있는데 필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25개국의 라이센스 40개를 25개국의 40개의 라이센스를 뿌리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매출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필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이센스 매출로 미국이랑 중국에서 매출을 내고 있고 동남아랑 남미 지역에서도 약 2천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필라가 2020년에 말레이시아에서 라이센스를 자신들이 다시 가져와서 직진출을 시도를 했고요. 이 좀 동남아의 허브인 말레이시아를 좀 교두보로 다른 국가까지 진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FNF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동남아를 눈독들이고 있는데 동남아에서 뭐 회사에서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200억에서 4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캄보디아에 1호 매장을 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필리핀이랑 인니에 상반기 중으로 추가 매장을 낸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패션 브랜드가 이제 정말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까지 좀 확장세를 펼칠 수 있는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K-패션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의류산업의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까지 잘 뻗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오늘의 쉬운 전략 읽어주기에서는 의류산업에 대한 이야기, 의류 섹터에 대한 전반들 같이 리오프닝이랑 접목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혜니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토마토랜드의 큰 주제는 의류산업이었습니다. 일단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 골프산업 전반과 또 크리스 FNC라는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조명을 해봤고요. 오늘 쉬운 전략 읽어주기에서는 FNF 휠러홀딩스 포함해서 다양한 의류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관심 많으실 주제에 대해서 또 심화적으로 한번 파봤으니까요. 또 이렇게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